어서 오세요. 나의 마음 노트입니다. 72세 김정순 어머니는 3년 전만 해도 매일이 바쁘고 활기찼습니다.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김어머니는 60세가 넘어서면서 만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소중했던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요.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진심을 다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런 후에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며 자책하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이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경제적 손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영희 어머니는 70세에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의 박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죠? 나이도 비슷하고 경험도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박 씨와 만날 때마다 이런 말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어려워요.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우리 며느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죠? 병원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가난한 사람은 아프지도 말라는 건가요? 처음엔 영희 어머니도 맞장구를 쳐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해결책을 제안해도 그런 건 안 돼요 라며 거부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좋은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라며 부정적으로 돌렸습니다. 몇 달 후 영희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박 씨와 만나고 오면 항상 기분이 무겁고 우울해진다는 걸요.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었던 자신마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박 씨 이야기 들으러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죠. 결국 영희 어머니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선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죠.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를 상대방에게도 전파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염성이 3배나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감정 조절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저 사람 말은 그냥 흘려듣자 하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정적 에너지에 더 쉽게 영향받게 되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 나쁜 친구는 나를 그릇된 길로 빠뜨린다.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민석 씨는 68세의 취미 모임에서 같은 또래인 최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최 씨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정말 대단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대기업 부장이야, 부장.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들어봐. 정말 안목이 있다니까. 민석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최 씨는 그런데 내가 어제 하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민석 씨의 고민이나 관심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민석 씨가 건강 문제로 고민한다고 털어놓았을 때도 최 씨는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금방 나았어라며 자신의 경험담만 늘어놓았습니다. 민석 씨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몇 개월 후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사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이었다는 걸요. 자신은 늘 듣기만 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관심받지 못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만 여깁니다. 공감 능력이 극도로 부족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예의를 지켰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한 사람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의일 뿐이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에게는 경청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살아온 경험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지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의 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세 번째,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정숙 어머니는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건데 처음엔 서투르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같은 서예 교실에 다니는 김 씨와도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숙 어머니의 실력이 늘어나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기 시작하자 김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참 운이 좋으시네요. 집에서 여유롭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 정숙 씨는 원래 글씨를 잘 쓰셨나 봐요. 저희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선생님이 정숙 씨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불공평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독이 있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숙 씨는 좋겠어요. 자식들이 잘 살아서 여유로우니까라며 은근히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정숙 어머니가 작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다고 기쁘게 이야기했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인맥이잖아요. 저희 같은 서민은 꿈도 못 꾸죠. 그 말에 정숙 어머니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정숙 어머니는 서예 교실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김 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고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성취를 폄하하거나 운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앞으로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기 힘들어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이웃의 행복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다. 질투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작은 기쁨과 성취도 자유롭게 나눌 수 없게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시큰둥해하거나 은근히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네 번째,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자 어머니는 69세의 동네 독서 모임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언변도 좋고 박식해 보였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순자 어머니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의 이상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대에서 실수로 돈을 덜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다시 가서 제대로 계산해야겠다고 하자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저쪽에서 실수한 건데 요즘 물가도 비싼데 이런 건 그냥 넘어가야죠. 또 다른 날에는 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타려는데 카드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가 그냥 타세요라고 했는데 이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네요. 공짜로 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카드 안 고쳐도 되겠어요. 순자 어머니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이 씨의 도덕적 기준이 자신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씨가 목격자였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씨에게 와서 제발 본 걸 없던 일로 해달라며 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순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받을까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피해자도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나한테는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자 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씨와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작은 부정직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며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많이 살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합리화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서 판단하고 소인은 이로서 판단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명확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행동에 동조하게 될 수 있어요. 혹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60세가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비슷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70세 박혜자 어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박 어머니는 작년에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한 씨를 만났습니다. 한 씨는 처음부터 박 어머니에게 극진이 대했어요. 맛있는 반찬도 자주 갖다 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심지어 박 어머니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주기도 했죠. 박 어머니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하며 한 씨를 친자식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자 한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박 어머니는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동안 한 씨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한 달 후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3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저번 돈과 함께 꼭 갚을게요. 박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의 정 때문에 또 빌려줬습니다. 총 800만 원이었어요. 그 후로 한 씨는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박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 너무 어려워서요라며 얼버무렸어요. 몇 달 후 박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씨가 동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2천만 원까지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박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한 씨의 그 모든 친절과 관심이 돈을 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은근히 파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신뢰를 쌓은 후에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면 쉽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모은 자산이 있어서 목표가 되기도 하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돈이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집이 넓으시네요. 자식들이 잘 사시나 봐요.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셋째,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순간 관계를 재평가하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재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죠. 60세가 넘은 지금 여러분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정말 잘 됐네요 라며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예요. 셋째,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넷째,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섯째,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질 좋은 관계 몇 개가 수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도 이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